예, 오늘 토요일 주말입니다. 어저께 이제 복날에 그 토종닭 뭐 먹고 이제 보통 삼계탕 그러면 이제 산삼에다가 이제 닭을 엮는 거, 닭게, 산삼, 뭐 닭게 엮어가지고 이제 삼계탕 이런데 요새 산삼이 없으니까 그 뭐 해삼 말고 하는 거, 전복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삼계탕을 하고, 뭐, 정말 그 고영양으로 이제 이렇게, 여름철 그 건강 나는 비법인데, 옛날에는 이제 이 복날이 사람 인자 옆에 이제 개견자가 있으니까, 복날은 이제 뭐개 잡아 먹는 날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생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제 그랬다면, 요즘 개 잡아 먹는다 하면은 뭐 야단이 있잖아요. 개를 그 뭐 어쩌다가 풍조가 그렇게 됐는지, 저도 뭐 짐승 잡아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유독 이제 개만 잡아 먹는 걸 가지고 뭐 프랑스 뭐 유명인이 뭐 야단 떠들고 이래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해가, 이제 개를 잡아 먹는 거는 뭐 아예 상상도 못 하고, 아예 개를 구박하면은 이제 사람 구박했는 것만큼 더한 처벌 받게 된 나라가 이제 뭐 전 세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개하고 사람하고가 참 뭐 오래 전부터 이렇게 그 연을 맺고 살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가 정말 사람보다 더 어, 이제 대우받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이제 개견자 옆에 개가 그 큰 대자잖아. 큰 대자 옆에 위에 점 찍혔으니까 참 그 한문 잘 지어긴 잘 지은 것 같아요. 그 큰 거보다 더 뭐 그거 됐으니까 그 사람도 이름 잘 지어야 되고, 개는 참 이름 잘 지어 가지고 이제 개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 보니까 뭐 개라고 부르라도 앞으로 이제 죄로 될 것 같아요. 그 큰 거 뭐 견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큰 대자 위에 그 점 찍힌 거니까 뭐 아주 상전처럼 이래 모셔야 이제 인간도 제대로 살겠더라니까. 안 그러면 개에 대한 부정적인 말만 했으면 요즘 뭐 늙거나 젊으나 뭐 다 개를 뭐 상전처럼 하니까 완전히 뭐 당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겠던데, 그 옛날 게 잡아 먹는 게 복날이라고 그랬는 거는 뭐 맞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개가 사람한테 이제 영물로서 집지킴이를 했는데 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 사업 하면서 이 복식호흡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더라. 그러면 이제 복식호흡의 개념을 우리는 이제 뭐 이제 이렇게 단전호흡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하는 거는 저는 잘 몰라요. 수양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폐로 숨을 쉬고 이제 폐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제 또 위장으로는 이제 음식물, 영양분과 이제 물을 섭취해서 이렇게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체내에서 간에서 믹싱이 돼서 이제 피를 만들고 이제 심장을 돌려서 온 에너지가 이제 우리 몸으로 이제 순환이 돼서 이제 우리 세포가 이렇게 건강하게 된다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이제 우리 상식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아,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개를 보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걔가 큰 깨달음을 준 거죠. 근데 우리 인간도 결국은 이제 복식호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위장에 충분한 복식호흡이라는 게 뭐 단전호흡, 위장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만이 이제 위에서 물과 산소와 영양분이 이제 균형을 맞춰서 완전 연소가 되는 거죠. 산화가 되는 거죠. 뭐 위산은 뭐 큰 거를 쪼개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 이제 그런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데는 위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위장 호흡을 하는 것을 저는 복식 호흡이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 위장에도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안 될 때는
지방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위암이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췌장에 기름이 끼기 때문에 췌장암이나 간경화, 지방간에 그런 결정적인 영향을 작용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복식호흡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저는 이것을 위장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식호흡의 단전호흡의 그런 수양적 의미하고는 조금 이제 범위를 달리했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는 위장호흡이다, 복식호흡이다 했는데 위로 충분한 산소 공급을 해주는 것이 배를 안 나오게 하고 비만을 방지하는 길이다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개를 보면서 이제 개를 관찰하면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개의 행위를 관찰하면서 깨달은 바거든요. 근데 요즘 애완견 이런 것 저런 거 보면은 다 배 볼록하게 나와가지고 그 병원 가면은 지방이 많습니다. 비만입니다. 혈관이 뭐랍니까? 고지혈이 있습니다. 개한테도 그렇게 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아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집 지킨 개를 이렇게 보면은 개가 뼈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뼈를 이렇게 먹으면 그걸 소화를 못 시킬 것 같거든요. 뼈가 근데 개는 유독 뼈를 좋아하잖아. 근데 개가 이제 목구멍이나 혓바닥에 이제 이렇게 뼈가 박힐 경우에는 사실 그 소화를 못 시키면 위로 넘어가면은 거의 다 소화를 시켜버리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개가 천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위장호흡화된 그러한 그 구조를 타고난 거거든요. 진화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소나 저거 이름 뭐지 닭이나 소하고 염소는 같은 과니까 소, 말, 염소 이런 거와 이제 우리 닭과 이제 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비유해 보면은 이제 개는 아주 위장호흡에 특화된 거예요. 그래서 개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혓바닥을 내면서 이게 전부 다 위장으로 호흡하고 폐로 호흡하는 게 아니고 위장에 충분한 산소를 넣으니까 이게 뼈다구도 금방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싹 그냥 소화를 시키고 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러한 구조는 체내에 다 어떤 것이 소화를 시키는 구조기 때문에 지방간이라든지 체내 지방이라든지 또 무슨 이물질이라든지 체내 그 나쁜 것이 체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름 자체가 잘 안 끼는 스타일로 변하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개고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름이 안 많고 이제 옛날 여전 개 말고 그러면서 부드럽고 예, 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된 상태에서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하고 가장 이렇게 좀 밀접하게 소화가 잘 되는 이제 그런 건데 그거는 먹는 거로 따져서 그렇고 이렇게 됐을 때 개가 어떠한 특징이 있나 하면은 이게 산삼애기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럼 공황장애하고도 또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체내의 압이 외부의 압하고의 균형이 거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영적인 동물이 되는 겁니다. 개가. 그래서 개는 이렇게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항상 복식호흡을 하면서 위장호흡을 하면서 체내를 이렇게 이 공기 중에 어떤 무형의 기운하고 이렇게 교류를 항상 하는 그런 내 신체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개가. 그래서 이제 개는 자다가도 아주 민감하고 1km, 2km 전에 들려오는 미세한 그런 그 진동도 그 땅바닥을 통해서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거든요. 예, 그래서 몸으로 느껴져요. 이렇게 딱 누버가 자면서도 그 기도 밝지만은 그 몸의 그 파장을 다 느끼게끔 이 신체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밤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아주 어두운 곳에서도 우리가 못 느끼는 그런 무형의 에너지도 감지해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보면 안 굳었거든요. 귀신 왔다 갔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것이 뭐 귀신인지 모르지만 어떤 개는 그런 것까지도 보이든지 느끼든지 한단 말이에요. 무형에. 그러니까 뭐 그게 귀신인지 뭐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보이도록 그렇게 체내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이 복식호흡에 해서 소화를 다 시키고 체내 에너지 과도한 것을 다 없앰으로써 이쪽의 그 기운과 이쪽의 기운이 항상 교류해서 마주치게끔 하는 것으로 발달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근데 요즘 뭐 애완견 말고 얘기하는 건데 옛날 개들은. 그래서 제가 이게 개가 우리 인간하고 건강에 관하거나 아니면 이게 오랜 동안 인류에 살아면서 인류에게 이 지킴이 역할을 해준 것도 이러한 신체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이 개하고 사람하고의 인연이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오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개를 사랑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무슨 뭐 개를 애완견으로 키우는 것까지는 제가 사랑 안 해요. 뭐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인간을 위해서 충성하고 또 인간을 위해서 참 밖에서 추우나 더우나 그런 뭐랍니까 인간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 정말 그 인간이 참 감사를 표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충견이다 이런 거는 뭐 충말이다, 뭐 충소다, 뭐 닭이다 아닌 걸 하지 않습니까? 충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어리와 그런 걸 있는 걸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 말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개의 그런 구조를 보면은 사람이 복식호 위장으로 어, 호흡을 하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닭이라든지 아니 저기 뭡니까 닭은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화가 됐는지 이렇게 보니까 닭은 이제 그 모이 주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모이는 이제 규소 이제 거기에 주로 모래라든지 흙에 있는 그 흙에는 많은 미네랄들이 있고 그러한 미네랄들과 규소 성분들은 아주 면역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연에서 이제 그런 모이 주머니가 그, 그 닭에 그러니까 그 페니실린 말고 우리가 주사 맞는 걸 그 뭐라 그러냐 백신 역할을 그러니까 면역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진화가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닭장에서 뭐 있으니까 그게 점차 태화돼 가지고 뭐 무슨 병입니까? 조류 인플루엔자 하면 뭐 전부 다 살처분하고 그렇잖아요. 그 인간이 정말 못할 짓이거든요. 그 인간이 제가 그 이제 닭이 꼭 깨워줘 이 소리에 연초에 들을 때 닭의 원한 때문에 인간이 망하겠더라니까요. 그 닭의 원한이 기로 막팍 들러오는 게 닭의 원한 이 그게 뭐 어, 그 지구를 가득 찼더라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개는 그런 원한을 좀 풀어는 것 같고, 네, 근데 소는 이제 보면은 이제 이래 속옷 말뭐 이제 그 대세김질 그러니까 위에로 이었다가 다시 이제 대세김질을 하면서 이제 혓바닥 안에서 다시 산소와 이제 이제 그 침액과 이래서 다시 이제 산화를 시켜서 이제 이렇게 이제 완전 연소를 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진화가 됐는데 이런 이제 동물들의 그러니까 소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유출을 해보고 그걸 이제 관찰을 해볼 때 우리 인간도 어느 쪽으로 해야만 이제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나름대로 이제 뭐라 그러죠 기준점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서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왜 배 안 나오나 이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그 위장 호흡이 중요하다 하고 염력을 그렇게 하는 거죠. 염력을 하면서 이제 폐로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위장에 산소가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한 부분이다고 보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뭐 눈에 안 보이니까 위장에 뭐 산소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어떻게 아나 뭐
눈에 안 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찰떡 먹다가 목에 걸리면은 뭐 기도 막았는 거지만 위장에 꼭 탁 붙어 있어도 위장으로 들어가는 있잖아요. 탁 붙어 있어도 사람이 세 그냥 기도를 막아버리면은 그냥 그 뭐 10초 20초 안에 가버려요. 근데 이제 그러고 채 있는 것처럼 안 늘어가면 소화가 안 되고 몸의 기운이 이 기가 안 회전이 안 되고 사람이 막 시퍼렇게 넘어가잖아요. 그 이제 기도 막힌다기보다도 식도로 내려가는 그 관이 막히면은 그렇거든요. 그것만 봐도 우리 몸에 이제 기 흐름이 공기의 흐름을 차단했다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이제 이 사업 이런 일을 건강을 해오면서 이제 이렇게 관찰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이래 어떤 일이든지 이제 그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다가 아주 그냥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알아지는 게 있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동물이나 또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 특히 개의 구조에 대해서도 깨닫는 게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개도 또 감사드립니다. 아, 개고기 또 못 먹으니까. 하여튼 개도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애완견 키우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녁 드시고 혹시나 이제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러시는 분은 이제 내가 위장으로 호흡을 한다. 그럼 위장은 어떻게 호흡 하느냐? 위장의 호흡은 우리가 폐가 뭐 자율 기능에 의해서 호흡이 되던 위장 호흡도 사실은 뭐 자율 기능에 의해서 저절로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식도가 딱 위축이 되든지 스트레스 받으면 위축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게 자연적으로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이 먹고 배에다가 뭐 그 아랫배에다 가득 채워 놓으면은 그게 공기가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또 비워야 뭐 공기가 들어가든지 하지. 이 공기라는 거는 습성이 그렇잖아요. 비워진 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배도 좀 굶어야 된다니까요. 쪼르륵 소리 날 때 밥을 먹어야지 산소도 풍부히 들어가야 되는데 쪼르륵 소리 꼬르륵 소리 안 나는데 뭐 흙이 뭐 조금 일단 때렸다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배만 산만하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복식호흡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때 또 뭐 그런 사람들도 이제 도와줘야 되니까 그런 때는 이제 강제로 해야 되는데 강제로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누워 가지고 배를 넣었다가 배를 뺐다가 배를 넣었다가 배를 뺐다가 그렇게 하면은 이제 복식호흡이 저절로 돼요. 뭐 단전한 호흡은 이런 게 아니고 기를 모으는 게 아니고 그냥 배를 당겼다가 배를 최대한 밀었다가 배를 당겼다가 배를 최대한 당겼다가 배를 최대한 밀었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산소가 우리 체내로 저절로 들어가고 이제 빠져요. 빠져요. 예. 그런데 이걸 또 하나 이 복식 호흡이 저절로 되는 이제 운동 선수들이 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 뭐 다른 운동 선수들은 복식호흡이 저절로 안 돼요. 뭐 수영 선수들도 폐호흡이 길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게 저절로 안 되는 구조를 가졌더라고요. 그 방식에. 근데 어떤 선수들이 저절로 복식호흡이 되나 하면은 이게 딱 우리나라 민속 경기 실험. 실험 선수들은 이게 복식호흡이 저절로 되게끔, 음, 그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 구조가. 왜, 어떻게 하냐면 제가 민속 실험을 좋아하는데 민속 실험을 딱 보다가 이 구조니까 그렇구나. 왜냐면 실험 선수들은 이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딱 메고 둘이가 이제 이렇게 구부려 있잖아요. 양쪽이 딱 구부려. 실험할 때도 항상 서로가 배를 밑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삿바 잡고 어깨를 탁 재고 있으면 가슴에 숨이 콱 찬단 말이에요. 가슴이 서로 이게 호흡이.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경기 보서 보면 배가 흐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예, 이게 이제 배를 출렁 밑으로 있으니까 이게 복식흡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구조가. 예. 그래서 우리가 실험 선수들은 보면은 그런데 서머 선수들은 안 됩니다.
서머 선수들은 그 서머 경기 자체가 복식호흡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예. 자세 제거를,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체형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우리나라 씨름 선수들은 발다리 굵고 살도 쪘지만 막 배가 산만하게 나올 경우가 잘 없어요. 예. 물론 나왔지만, 그 140kg, 50kg 나온 사람이 배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전체 균형으로 봐서는 배가 덜 나오는 거예요. 씨름 선수들이. 근데 서머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전체가 해도 배가 엄청 나오잖아요. 배 체중을 띄고, 그러니까 그게 복식호흡을 안 된다는 구조거든. 씨름 경기 자체 구조, 그 서머 자체에서. 근데 우리나라 그 민속 씨름 선수들 다 한번 보세요. 배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할 때 배를 밑으로 해가 저절로 복식호흡이 이 저절로 되는,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같은 비슷한 그런 투기입니까? 아니면 이런 힘을 쓰는 종목의 경기에서도 이 복식호흡이 저절로 되도록 하는 그런 경기의 스타일로 지금 남아있다는 것도 이거 복 받은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그, 뭐, 그러니까 이제 21세기에 최고로 이제 선두주자로서 전 세계 어떤 정신 문명을 리딩하는 것이다. 아니면 정신적인 뭐 어떤 뭐 꼭뿐만 아니야. 전 세계의 그런 주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뭐 그런 민족성도 가졌고 문화도 가졌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제가 많은 사람 하지만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민석 씨를 하나 봐도 그렇잖아요. 예. 그런 복식호흡이 저절로 되도록 하는 경기를 남은 게 그래 우리나라가 제가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더라니까. 예. 그거 우연은 그거 다 뭐지 그렇게 똑같은 비슷하게 했을 건데, 몽골인 실험인들하고 그 예를 들어서 뭐 서머하고 뭐 또 유도 뭐 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 태생은 비슷했잖아요. 내가 볼 때는 태생 비슷해요. 다 이제 출발할 때는. 근데 분화가 되면서 조금씩 달라졌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삿바라는 것을 이렇게 딱 그 잡는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됐잖아요. 삿바라는 거. 삿바는 같이 힘써서 나가자 이런 뜻이 지금 삿바. 그러니까 모지사바하 이런 삿바 아닙니까? 그 불경의 마지막 그 뭐죠 아이고 그 모르겠다. 아제 바라제 뭐 이라서 모지사바하 그럼 모두 삿바 이라잖아요. 모두 그냥 손잡고 나갔어요. 힘쓰세요. 이런, 그러니까 그 실험에 삿바라는 것이 거기에 이제 있는 것으로 발전됨으로써 몽골 실험하고 이거 뭐야 일본 서머는 그게 없잖아요. 몸만 몸무라지. 근데 이제 삿발 딱 잠으로써 이 복식호흡이 저절로 되도록 진화가 돼가 있더라 그러니까요. 아 참 그거 내가 책 보고 쫙이 뭡니까 이게 뭐라죠? 싹 머리에서 그런 뭐라죠? 쭈삣하게 쫙 올라가는 그 하늘과 같은 이 영감이 막 쫙 올라가더라니까. 예? 이 동화되는 거 있잖아요. 뭐가 뭐 번개 맞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제가 개와 실험을 보면서 이제 이 복식호흡이라는 것이 이제 단순히 무슨 우리가 얘기해서 뭐 단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단전호흡 이런 게 아니고 저절로 위장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되도록 내 시스템을 바꾸면은 그 우리 안에 기름이라든지 맥이 싹 다 없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관찰력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이 바로 과학이다. 경험이 쌓이면 또 과학이 되는 거잖아요. 뭐 현미경이나 뭐 꼭 뭐 분석 기기가 발달해야 과학이 되는 겁니까? 루틴이 되면 과학이죠.